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내란 1년, 잔존 세력의 속셈과 동향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윤석열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실패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전제하에 특정 세력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들, 그 근거들을 통해서 글쓴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대체 무엇인지 당신이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겁니다.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구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위 내란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목표요? 네, 하나는 현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공격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란에 가담했던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어입니다. 이 글은 이 공격과 방어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한다라 언뜻 들으면 좀 모순적인데요. 그럼 이 자료는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나요? 이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합니까? 이 글에 따르면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정권 탈환이죠. 정권 탈환이요? 그렇죠. 그 시나리오를 위해서 두 개의 재판을 열쇠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재판으로 끌어내려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것. 다른 하나는 내년에 구속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을 유도하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약 성공하면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극심한 혼란이 올 거고 그 틈을 타서 지방선거를 발판 삼아 재집권의 길을 열려고 한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지연이나 개시 같은 이런 사법 절차 하나하나가 그냥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정치적 목표를 위한 전술이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술을 실행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나요? 이 글이 그려내는 그림은요, 사회의 핵심 권력기관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 방어막 역할을 하는 방패. 그 방패로 사법부를 곱습니다. 사법부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관련자들의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재판을 늦추면서 말하자면 법적인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아주 강한 비판이죠. 심지어 조 대법원장 본인도 관련 혐의로 고발된 상태고 법원 공무원 다수가 사퇴를 요구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방어만으로는 정권을 되찾을 수는 없을 텐데요. 이들이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 활용하는 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창이자 스피커 역할로 국민의힘을 지목합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의 당이 윤석열 석방이나 부정선거론 같은 주장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전.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극우 유튜버와의 교랍입니다. 네, 예를 들어 전환길이라는 유튜버가 자기 구독자 10만 명을 당에 입당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는 현상. 이걸 이 글은 제도권 정치와 강성 지지층이 결탁하는 좀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는 거죠. 방패로서의 사법부, 그리고 스피커로서의 정당.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글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바로 잠재적 위협으로서의 군부의 잔존 세력입니다. 국방부가 내란 가담자들을 거의 징계하지 않아서 불씨가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부대들을 언급해요. 구체적인 부대요? 네, 예를 들어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거나 국군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폭로합니다. 심지어 HID, 저희가 흔히 북파공작원으로 알고 있는 그 특수부대가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공항을 폭파하는 임무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공항 폭파요? 네, 이건 사실상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 했다는 거죠.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본 이 자료를 한번 정리해보죠. 이 글의 주장은 사법부라는 방패, 그리고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라는 스피커, 여기에 군부의 잔존 세력이라는 잠재적 위협까지.
이 세 집단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권 탈환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내란 혐의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 그걸 넘어서 그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세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 그림, 내란 세력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잠시 언급했던 내란을 막아낸 국민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전략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이 문제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